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치렀나요? 문제가 쉬웠죠? 예상 문제도 있었고. 자, 이번 시험에 그 군 형사 소송 절차의 세 주체는 군사법원과 군 검사와 피고인이다 하는 것이 나왔죠. 오늘은 그 주체 중에 하나인 피고인의 보조인, 피고인의 보호자인 변호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변호인이란 피고인의 방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임된 보조인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왜 필요한가요? 이는 변호인 제도는 변론주의와 당사자 대등주의가 구현된 것입니다. 거대한 힘과 조직을 가지고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국가기관인 군 검사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죠. 따라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인이 피고인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상 변호인의 지위는 피고인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고 군 검사와 대등함, 그리고 피고인을 보호함으로써 군사법의 정당한 실현을 도모하는 방어권자입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이고 또 소극적인 방어권자인 것이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법행위는 할 수 없지만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상의 변호인이 민사소송의 변호인과 다른 점은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 비용으로 선정합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는 2심 이상의 재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당의 신급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변호인 이외에 보조인을 둘 수 있는데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느냐면은 피고인 등의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나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다른 점은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제이죠.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나 항고를 하고, 고법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이죠. 군사재판도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원칙입니다. 군사재판 절차란 확정 판결을 향하여 소송 주체인 군검사나 피고인 군사법원이 각종 행위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소송 절차이죠. 소송 행위는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절차는 기소 전 이 절차가 있고,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 공판 절차가 있고, 판결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소송 행위의 방식에는 말로 하는 방식과 서면 제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소송 행위는 구술 방식을 취하는데요. 실체 형성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 방식은 형식적인 확실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형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릅니다. 즉 공소를 제기한다든지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면 제출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 재판정에는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송 행위가 일단 성립하면은 소송 행위로서 외형이 존재하며 무효인 경우에도 부수적인 효과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효인 공소 제기이더라도 그것이 기각되기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판결이 무효인 경우라도 소송 계속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소송 주체가 소송행위 자격이 없다거나 소송행위 무능력자이거나 소송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소송행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후자의 예를 들면 피고인 등의 연명 날인이 없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공소 제기를 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인 겁니다. 즉 변호인 선임계에는 피고인의 연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것이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유효한 소송행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행위를 하자를 치유하는 데에는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에는 협의 무효의 치유와 소송행위 추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한자로 되어 있어 매우 어렵죠. 꾸준히 법률 용어를 쉽게 개정해 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자어가 많습니다. 특히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개념만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소송행위 무효의 치유란 하자 있는 소송행위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행위의 하자를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 경제의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상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 공판 기일 지정의 하자 등이 있습니다. 추안이란 추후에 보완한다는 한자어죠.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던 법률행위가 기회에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행의 추안이란 소송 행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후에 한 소송행위 효과를 인정해주는 단순 추안과 하자 있는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추후에 보정하여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보정적 추안이 있습니다. 단순 추안의 예가 상고기간 만료 후의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402조의 경우이고, 보정적 추안의 예는 선임행위 없는 변호인이 각종 신청을 한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취소와 철회를 개념을 배운 것 혹시 기억하나요? 취소는 과거로부터 과거를 소급해서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철회는 앞으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죠. 소송행위 취소란 유효한 소송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행위의 철회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철회는 앞으로만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법원법의 특성상, 즉 법적 안정과 소송 경제의 원칙상 소송행위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 철회의 예는 공소의 취소, 상소의 취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취하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 장래에 한해서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철회를 말하는 것이죠. 소송에 관한 서류는 그 성질에 따라서 의사 표시적인 문서와 보고적인 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적인 문서는 공소장이나 상소장 등과 같이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고적 문서는 공판조서, 검증조서, 신문조서 등과 같은 것인데, 일정한 사실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당해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이 시작하기 전에는, 공판이 개정하기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이는 피고인 명예보호 및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조국 사태를 아시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죠.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죠. 그러자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즉 조국을 사퇴시키라는 측과 조국을 수호한다, 그리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측과 팽팽하게 국론이 분열한 것이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 앞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고, 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서 작년 말 1심 선고가 났죠. 자녀 입시 비리와 보조금 부당 수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코링크 피 직원에게 친동생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도 유죄라고 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요. 공정히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하면서 법원은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 허위 진술 종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냐의 갈등도 한몫하였죠. 검찰개혁의 산물로서 피의자를 원칙상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게 하는 성과를 내었죠. 그 첫 혜택을 본 사람이 조국 장관이지만요. 피의사실 공포죄라는 게 있는데, 이는 형법 126조에 따라 검찰 등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피의 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하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이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좀 전에 법원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판이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법원은 공판이 시작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은 공소를 하기 전에는 피의 사실을 공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자신은 공정하지 않은, 즉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